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달러화 대비 원화값이 사흘 연속 올랐습니다. 현지 시간 기준으로 지난 12일 발표된 미국 주요 지표가 부진한 것으로 나오자 달러화가 약세를 보인 데다 이날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산유량 감산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는 소식에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도 살아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증시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코스피와 코스닥의 양극화는 더 심해졌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하루 평균 주식 거래 대금은 22개월 만에 6조 원을 돌파했지만 코스닥 시장의 거래 대금이 오히려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았다는 소식입니다. 전 세계를 휩쓴 악성 프로그램 랜섬웨어 공격 우려에 인터넷 보안 관련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현대상선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1조 3,025억 원, 영업손실 1,312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간담회에서 유창근 현대상선 사장은 3분기 이후에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4.63포인트 오른 2290.65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65포인트 올라 645.38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이틀째 팔자에 나섭니다. 반대로 기관과 개인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 견인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옵니다. 200억 원 이상의 순매수 해주면서 지수 상승 이끕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다시 월요일이 되어서 찾아뵙게 되는데요. 오늘은 스승의 날이기도 하고요. 벌써 5월의 중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상반기가 마무리될 시점인데 이런 빠른 시간 안에서도 평택촌놈 정석투자와 함께라면 주식시장 든든하게 대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저희와 오늘도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과 시장에 관한 모든 것 보내주신다면요.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님과 함께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하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스승의 날인데 이분 바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영 대표님을 지금 소개할게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정호영 대표님 지금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계속 제가 스승의 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전에 대표님이 또 교직에 잠시 몸을 담그셨다고 했었잖아요. 네, 네. 뭐 최근에는 또 연락이 오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네, 제가 워낙 교사 생활을 짧게 해서요. 연락은 완전히 끊겼고 지금 나이가 아마 좀 들었을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40대 초반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뭐, 스승의 날이라고 해서 이전에는 좀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이제는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이런 주식 선생님이 되셨으니까,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영 대표님과 함께 힘차게 출발을 해볼 텐데요. 오늘 시장은 대표님이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오늘의 키워드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지수는 걱정 없고 종목은 아쉬운 흐름이라고 꼽아주셨네요. 네,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지수는 걱정이 없는데 종목은 아쉽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지수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종목들의 상승률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할 텐데 좀 아쉬운 흐름이거든요. 바로 오늘 키워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키워드 풀어봐 주실까요? 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오늘 모두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뭐 걱정이 없는 것도 있는데요. 5월 하순까지는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돌발 악재만 없으면 뭐 천천히 올라가든 강하게 올라가든 올라갈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같은 얘기 반복하잖아요. 조금 전에 앞서서도 그런 말씀 하셨었는데 거래대금이 코스닥이 약하다고요. 제가 볼 때는 한번 천원매가 올 겁니다. 오면은 급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지수는 전혀 걱정이 없다 이런 뜻인데요. 종목은 아쉬운 흐름입니다. 왜 아쉬운지 제가 화면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게 업종지수입니다. 제가 화면을 좀 크게 해볼게요. 보시면은요, 이게 지금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인데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오늘 0.26% 상승했어요. 근데 코스닥 100은 어떻습니까? 0.53. 그 다음에 미들 300이죠? 0.21. 근데 코스닥 스몰은 어때요? 0.03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소형주가 안 좋은 거예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제가 코스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은요, 대형주가 어떻습니까? 0.26 상승이죠? 중형주가 0.15%, 그 다음에 소형주가 0.01.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지금 지수가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전체적인 지수, 그러니까 이제 종합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보면은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종합을 보셔도 중요한 건 뭐냐면 소형주예요. 소형주 쪽이 만약에 플러스가 강하다 그러면 지수 좀 약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이거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막 소형주가 계속해서 좀 상승률이 좋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 스승의 날이라서 제가 꼭 하나 드리고 싶었었는데요. 팁이라기보다는 이제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평택촌놈의 정석 투자를 200%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오직 평택촌놈만 전달하는 내용은 반드시 참고하세요.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저만의 팁을 많이 드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는 주식을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초보자 때 주식 책을 본 적도 없고 그 이후로도 저는 누구 것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저의 노하우나 팁은 100% 독창적인 저의 것이니까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뭐냐? 실전에 적용하면서 자신에 맞는 매매 기법을 결정하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초단타가 잘 되는 사람이 있고요. 속된 말로 묻어두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손절은 잘하는데 수익 매도 잘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수익 매도는 잘하는데 손절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분들 보면 이제 멀티플레이어도 있어요. 이것저것 다 잘합니다. 뭐 현물, 파생, 또 뭐 단타, 중기 다 잘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한 1, 2년 정도 주식을 하시다가 나에게 맞는 게 뭔가 그거를 좀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린다 그러면 제가 드리는 팁들은 잘 모으셔가지고 그거를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본인에 맞는 스타일의 어떤 매매를 하자. 이 두 가지가 안 되면은요, 결국은 실패하는 절대 다수의 개인 투자자 중에 한 명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오늘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방송 정석투자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꿀팁을 또 알려주셨는데요. 아무리 정용 대표님이 비법을 말씀을 주셨지만 실제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 자신만의 기법을 구축을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니까요. 이 말씀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장 키워드와 함께 꿀팁도 알아봤고요. 구체적으로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오늘 상승 마감을 했는데 더욱더 이모저모를 좀 찾아봐야 되겠죠? 대표님, 양시장 정리 도와주실까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대형주 상승으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화면에서 코스피 같은 경우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이렇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어떻습니까? 대형주가 가장 강하죠. 그래서 일단은 상승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은 상대적 박탈감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이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제가 최근에 계속 같은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코스닥은 코스피가 무너지지 않는 한 한 번 반등이 나옵니다. 현재 거래 대금도 약하지만은 그걸 떠나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낙폭이 워낙 가대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코스피에서 나중에 더 이상 이제 가기가 어렵다, 혹은 종목별로 이제 순환매가 거의 다 끝나간다, 이런 시점에서는 코스닥에서 올 수밖에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오늘도 좀 무난하게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스권 횡보 국면 이후에 추가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5월 하순 얘기를 했었는데요. 5월 하순까지는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게, 어차피 5월 하순이 돼야지 이제 두 가지가 결정이 됩니다. 하나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신정부의 여러 가지 경제라든가 안보와 관련된 정책 기조가 이제 사실상 드러나는데, 핵심적인 건 뭐냐? 그 전까지, 그러니까 5월 하순, 정확하게 말하면 5월 말입니다. 그때까지는 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도와주셨는데,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잘 가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들 많으실 텐데, 일단은 코스닥에 대해서는 업종 순환매를 계속적으로 노려보고 기다려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시장 정리해봤고요. 내일장 전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이제 2300을 정말 코앞에 놔두고 있는 상황이고, 또 코스닥도 올라가고는 있지만, 하루하루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대표님, 내일장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네, 코스피는 상승세가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락한다 그래도 뭐 약보합 수준, 그래 크게 하락할 이유는 없는 이런 상태다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탄력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소형주 장세가 되는지, 그게 관건이거든요. 잠깐 화면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은요, 지금 이게 코스피 지수입니다. 최근에 고점이 2323이었죠. 오늘 종가가 2290이니까 아직도 한 33포인트 정도 남아있는데, 내일 당장 이거를 돌파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빠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이번에는 코스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중 최고가를 돌파는 해줬어요. 그 당시 이제 여기가 연중 최저가였었는데, 이제 며칠 전에 돌파했었죠. 그래서 이제 겨우 이제 탄력을 보여주는 이런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엄청나게 좀 소외가 됐습니다. 2년 전과 비교해도 그렇고요. 다시 한번 월봉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습니까? 월봉 보시면은 무지막지한 하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코스닥은 갈 것이다. 다만 중소형주가 언제 가는지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두 가지 보세요. 첫 번째,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상승률 요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등락 종목수 전체를 보시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승세에 대해서는 코스피는 유지가 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해 주셨고, 코스닥은 이 중소형주 장세 여부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면서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 전망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본격적으로 종목 이슈와 공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공시가 들어왔을까요?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 종목 이슈 및 공시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삼성생명이 떴네요. 이 삼성전자 보유지분 가치 상승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요, NK가 올라왔습니다. 401억 원, 이 규모 유상증자 결정 소식에 급락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한국쉘 석유가 떴네요. 1분기 영업이익이 73억 원, 전년 대비 17.8%가 감소했다는 이슈 또한 올라왔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요, 크루셜텍인데 스마트폰 화면 지문인식 관련된 이 특허를 취득했다는 소식 또한 들려왔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삼성생명이 올라왔습니다. 아무래도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 보유 지분이 가치가 상승했다라는 그런 소식에 오늘 많이 올라와졌어요. 최근에 뭐 10만 원대 초반에서 11만 원대에서 움직였던 주가가 최근에 우상향하면서 오늘은 12만 3천 원까지 올라와졌습니다. 많은 분들 또 삼성그룹주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삼성생명 관심 있게 보실 것 같은데, 대표님, 삼성생명은 오늘 이 소식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될까요? 네, 적정 주가는 26만 원대고요. 전략을 짜드린다면 보유자는 매도 후에 재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계에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그리고 미보유자는 현재는 추격을 반대한다. 그런데 사실 이 종목은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원래 그 노하우 팁은 제가 금요일만 드리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제가 오늘 평일 방송에서 드리겠습니다. 삼성생명에 대한 건데요. 이거는 제가 2012년
2013년 2년 동안 제가 서울경제TV 당시에 출연할 때 강조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제가 이제 이 삼성생명을 설명해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주식 삼성생명 이렇게 설명했어요. 네, 그 정도로 좋은 주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아마도 서울경제TV 오랫동안 시청하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생명의 기업 가치입니다. 2017년 5월 기준인데요. 자본금이 한 1,0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유보율이 3만 %가 넘어요. 자본 총기가 28조입니다. 무지막지하죠? 자본금 1,000억에 자본 총기가 28조예요. 참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출자회사가 어떤 게 있느냐? 삼성 자산운용은 100%고요. 삼성카드는 약 70%, 삼성증권은 약 30%, 그 다음에 삼성화재가 한 15% 되고요. 바로 삼성전자가 7%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7%는 무지막지한 거죠. 현재 시가총액을 계산했을 때. 그리고 삼성생명의 지분 구조를 보면 더 놀랐습니다. 이건희 회장님이 20%가 되고요. 삼성물산이 19%, 국민연금, 유마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놀라운 게 뭐냐면 삼성그룹 상장사 중에서 이건희 회장님이 유일하게 최대 주주인 기업이 바로 삼성생명이에요. 이게 굉장한 메리트가 있죠. 그래서 기업 가치 좋죠. 그 다음에 엄청나게 출자회사들이 우량주 많죠. 거기다가 또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삼성생명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냐. 지금 뭐 직장인들 적당히 단기 매매 하시는데요. 언젠가 때가 됐을 때, 때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동반해서 하락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럴 때는 만약에 딱 한 종목만 잠다르면 삼성생명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생명, 삼성그룹주들에 관심 있으신 분들 참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올라온 가격대가 좀 올라온 것 같습니다. 대표님의 그 전략 짜주신 게 보유자에 대해서도 매도 관점이시고 또 미보유자에 대해서도 추격을 반대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다시 한번 좀 가격대가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실 것 같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NK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증자 소식이 나오면서 급락을 했는데 이전에도 유상증자 관련해서도 대표님이 상세하게 짚어주셨거든요. 자, 유상증자 관련해서 이 소식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대표님? 네, 직장인들은 반대합니다. 이거 들어가면 안 되고요. 전업은 들어가더라도 당일 매매만 하세요. 추세 매매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NK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증자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증자는 이제 무상증자와 유상증자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이거는 호재예요. 근데 유상증자는 악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는 절대 호재, 유상증자는 절대 악재 이렇게 보시면 일단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상증자 쉽게 말해서 이거는 이제 주식 발행수가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나쁘고요. 그러니까 유상증자의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그 보유 종목들 가끔 공시 나오잖아요. 이거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주주 배정이 있고 삼자 배정이 있고 일반 배정이 있어요. 주주 배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가장 보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최대 주주나 소액 주주나 똑같이 배정받아요. 그리고 삼자 배정 같은 경우는 특정한 사람들만 이게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삼자 배정은 보통 언젠가 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반 배정인데 이건 뭐냐? 주주 배정하면 실권주가 많이 나올 것 같고 삼자 배정도 어렵고 그럴 때 보통 우리가 일반 배정하거든요. 근데 일반 배정은 가장 수준이 낮은 배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증자에 관련된 어떤 종목들 보실 때 주주 배정이면 정상, 삼자 배정이면 이건 무한의무토예요. 언젠가 뭐 급등하던가 망가지던가. 일반 배정이다. 그러면 이거는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NK 같은 경우에는 고압가스 용기라든지 이런 밸러스트 수처리 장치 등을 제조 공급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오늘 유상증자 소식이 나오면서 22% 넘게 빠졌습니다. 유상증자, 무상증자 잘 구분해서 이런 이슈들 민감하게 주식에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국쉘 석유에 대한 소식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쉘 석유 같은 경우에는 오늘 40만 3,5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바로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죠.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이 종목은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고요. 충분히 시세 분출이 됐던 종목이기
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 상당히 부족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화학주, 석유주를 잡는다 그러면 거래 대금 많은 게 있으니까 이 종목은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이게 싸다, 좀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느껴서 이제 들어가실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의견은 또 3월 30일 날에 최저가 39만 4천 원을 기록한 이후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매수해도 좋을까 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대표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 괜찮은 종목 가려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지양해야 할 종목도 꼭 중요하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는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어서 크루셜텍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으로 지문인식 관련된 특허를 취득했다라는 호재 소식이 들려왔어요. 크루셜텍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빠졌는데 6,170원, 최근에 3월 28일 날에는 최저가 5,803원 이후에 계속적으로 바닥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님 좋은 소식인데 크루셜텍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성이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유상증자 설명해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적정 주가는 이제 1,300원으로 현재보다는 이제 좀 높죠. 그러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인데 단기적인 대응은 좀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바로 6월 23일에 신주가 1,050만 주가 상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2,800만 주거든요. 그러니까 2,800만 주인데 1,000만 주가 상장이 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 이상 주식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6월 23일에 상장되니까 대략 지금이 이제 5월 중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판단으로 한 달 정도는 단기 매매 가능할 것 같은데 잠깐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상으로 보면은 나쁘지 않아요. 지금 이 가격대가 딱 좋습니다. 여기서 단기 매매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저평가되어 있고요. 고점 라인이 상당히 높아요. 네, 그 당시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16,000원이 넘어요. 그럼 지금 메리트가 상당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6월 23일에 1,050만 주가 신주 상장이 된다는 거 그걸 유념하셔야 된다. 그래서 적어도 6월 중순 이전 빠르면 6월 초순까지는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루셜텍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격대 접근 가능한 가격대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만 좀 유의해야 할 점이요. 6월 23일 날 1,050만 주가 신주 상장이 됩니다. 현재는 2,800만 주가 있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신주 상장이 되는 만큼 그 전까지의 단기 거래에 접근해보시는 전략 잘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래서 오늘의 종목 이슈와 공시 알아봤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죠. 먼저 평택촌놈에 뽑아주신 우량주, 오늘의 우량주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우량주입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한전 KPS 올라왔고요. 두 번째 종목은 아이마켓 코리아가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의 우량주 첫 번째 종목은 한전 KPS입니다. 오늘 3% 가까이 빠지면서 54,6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전 KPS에 대해서 최근에 좀 바닥에서 다시 바닥권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가운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대표님, 오늘 한전 KPS 우량주 꼽아주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피 건설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나쁘게 얘기하면 좀 땅 짓고 헤엄치기식의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왜 그러냐면 한전에 관련된 회사이기 때문에 쉽게 좀 수주를 하죠. 근데 제가 볼 땐 좀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성은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잠깐 화면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한전 KPS 지금 이 화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종목은 적정 주가가 29,600원이에요. 약 3만 원이 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신저가 이탈 시 전업 단기로 수익 주고는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최고 가격대가 이제 13만 원이 넘어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전이 사실 10만 원 넘어갈 때 솔직히 좀 기가 막혔어요. 왜냐하면 이게 기업 가치에 비해서 너무 터무니없이 갔거든요. 지금 엄청나게 고점 찍어주고 내려왔는데, 제가 그러잖아요. 아직도 고평가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 종목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거 가격 좀 메리트가 있으니까 좀 준비로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꼭 말씀드릴게요.
단기로만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전 KPS 적정 주가가 29,600원, 3만 원 이하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대를 보시면 5만 원대니까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전업 단기로 짧은 기간의 작은 수익 추구 전략으로는 접근 가능하다는 말씀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아이마켓 코리아도 올라왔는데요. 아이마켓 코리아 오늘 상당히 탄력적이네요. 쭉 횡보하는 흐름에서 다중매물대 아니었던 것 같은데 6% 넘게 올라와주면서 14,1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탄력적인데 대표님 아이마켓 코리아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이 종목 괜찮아요. 그래서 네. 이거는 일단 적정 주가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것도 메리트가 있지만 탄력이 좋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현재 봤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은 사실상 이게 크루셜텍이네요.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거의 한 4만 원대 육박했다가 최근에 10,000원 근처까지 내려왔었어요. 조정은 정말 완벽하게 받은 겁니다. 그리고 적정 주가는 23,000원대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전략을 짜드리면 간단합니다. 보유자 그냥 홀딩하세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추가 상승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보유자 같은 경우는 21선 전후에 단기로 매매하자. 그러면 21선이 그렇게 멀지가 않거든요. 조정을 조금만 받으면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 조언해 드릴 때 좀 직선적이거든요. 왜? 그게 이제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게 더 진실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종목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또 하라고 하는 종목이 있으니까 이런 거 전업들 매수하시면 아마도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마켓 코리아는 앞으로의 상승세를 노려봐도 괜찮을 종목이 되겠네요. 보유자에 대해서는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21선을 잘 보시고 들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마켓 코리아는 B2B 전자상거래 기업이라는 점까지 다시 한번 고지를 해드릴게요. 자, 오늘의 우량주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개별주도 알아보도록 하죠. 화면 통해서 확인하십니다. 자, 오늘의 개별주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스트소프트 올라왔고요. 두 번째 종목도 볼게요. 고려시멘트도 올라왔습니다. 네, 개별주에서는 이 종목이 올라왔네요. 이스트소프트, 앞에서 헤드라인 뉴스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랜선웨어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감이 있는 가운데 관련된 종목들이 좀 들썩이고 있는데요. 이스트소프트는 오늘 참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가격대를 보여줬습니다. 8% 넘게 상승을 했지만 음봉 마감을 했고요. 9,4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량도 터졌는데요. 바로 여쭤보도록 하죠. 대표님, 이스트소프트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은 사실 뉴스 덕분에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급등을 해줬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5일선 전후 전업 단기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역시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이 종목이 현재 이스트소프트입니다. 오늘 이제 음봉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제가 좀 전에 며칠 전에 그랬죠? 5일선 얘기했습니다. 그 5일선까지 올라가려면 좀 더 내려와야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9,000원은 무조건 깨져야겠고요. 8,000원대 후반 정도 내려와야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는 따라잡지 않는 게 좋은 게요. 이렇게 음봉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추격 매수자들이 많고 특별하게 이거를 받쳐놓은 세력이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가격 메리트가 발생하면 들어가고 아니면은 들어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스트소프트에 대해서 워낙 단기적으로 이런 이슈들이 떴을 때 움직이는 종목들의 특징을 좀 잘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음봉 마감한 그 의미를 또 잘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5일선에 대해서도 말씀을 도와주셨는데 5일선 보면요. 8,000원대 후반대에 걸쳐 있거든요. 그 가격대 진입 외에는 추격 매수에 대해서 접근하시라는 말씀은 안 하셨으니까 이 점 가격대 잘 참고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스트소프트 알아봤고요. 이어서 고려시멘트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고려시멘트는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3,090원에 마감이 됐고요. 스펙 인수 합병으로 인한 그런 소식도 들려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이 종목에 대해서 무슨 소식이 있었을까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대표님 고려시멘트 오늘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화면으로 설명드리겠는데요.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에요. 보통 이제 상한가 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뭐 상한기 따라잡기라 해서 이제 뭐 그런 패턴이 있었는데, 오늘 호재가 있어서 급등한 거는 분명히 맞죠. 맞아요. 근데 그 전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그 전에도 이미 움직였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호재를 미리 알았다고 봐야 돼요. 알지 않고서는 이렇게 거래에 없던 주식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 구간에 이미 알고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 판단으로는 그래요. 이게 굉장히 좀 탄력적인 종목인데 추가 상승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보유자들은 관망하시는 게 좋겠고요. 조정을 받으면 재매수를 하는데 사실 조정에 대한 기준을 지금 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추상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일단 관심 종목에 편입해둬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려시멘트 오늘 좋은 호재 소식에 이어서 상한가를 갔는데 그 전에 차트 흐름을 보니까 이미 이런 호재는 좀 풀려 있었던 그런 소식 같아 보인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은 좀 접근 반대 의견이시고요. 관망 후에 조정 시 다시 한번 재매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관심 종목에 잘 넣어주시고요. 가격대 잘 살펴보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의 개별주 두 종목 알아봤고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오늘의 테마주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테마주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DHP 코리아가 올라왔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 종목 올라왔네요. 솔브레인 올라왔습니다. 네, 테마주답게 두 종목 다 오늘 강세 흐름 보여준 종목입니다. 먼저 첫 번째 DHP 코리아. 오랜만에 제약주가 올라왔습니다. 7% 넘게 상승하면서 9,500원에 마감을 했는데,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으로 또 꼽히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 DHP 코리아 오늘 테마주 꼽아주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미세먼지 테마주의 순환매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주가는 이제 11,400원인데요. 동종 테마주를 선택적으로 매수하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현재 이 화면이 이게 DHP 코리아입니다. 이제 오늘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오늘 많이 올라온 것도 중요하지만 제 판단으로는 계속해서 올라갔다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저점이 자꾸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미세먼지 관련주들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단기적으로 급등한다 그러면 그거 따라잡지 마세요. 가지 않은 거 매수하고 기다리면 거의 확률상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세먼지 관련주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종목을 매수해보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전에도 우리가 처음 정석투자 시작할 때부터 대표님이 장기적으로 끌고 갈 몇몇 테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테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분간해서 들으셔야 될 게 대장주가 같다고 해서 그 대장주를 따라잡을 것이 아니라 업종 중에 대장주가 같기 때문에 이 업종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아직 가지 않은 종목들에 대해서 잘 살펴보신다면은 다시 한번 이런 틈새 시장에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세먼지 관련 종목 DHP 코리아 이렇게 상승 탄력이 저점도 높여지고 있으니까요. 관련된 다른 종목들도 잘 살펴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어서 솔브레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솔브레인 관련돼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 탄력이 좋았어요. 원익 IPS도 많이 올라와줬고 솔브레인은 9% 넘게 상승을 해줬는데 이전에도 솔브레인은 상당히 많은 업종과 묶이면서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대표님 솔브레인 어떻게 접근할까요? 네, 이 종목은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고요. 이제 증권사에서도 이제 목표가를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21선 전후에 단기 매매가 좋을 것 같고요. 화면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은요, 솔브레인 같은 경우가 지금 추세가 아주 좋죠. 오늘 하루만 봐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그 전에 올라간 추세도 좋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기적으로 급등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판단한 적정 주가는 84,700원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충분하기 때문에 만약에 21선을 이탈하는 그쪽까지 오는 조정이 온다 그러면 들어가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참고로 그 말씀 드릴게요. 적정 주가라고 하는 것은요. 현재 관점의 가치 판단입니다. 목표 주가라고 하는 것은 미래 관점의 가치 판단입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발표했다. 이거는 미래의 관점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적정 주가는 바로 현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종목을 목표 주가를 산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실적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정 주가만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것만 잘 참고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솔브레인은 워낙 2차 전지, 이런 전기차와 그리고 OLED 디스플레이 쪽에도 다 같이 이렇게 걸쳐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런 시장의 반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적정 주가 대비해서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기도 하고요. 21선 전후로 전업 단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유효하니까 이 점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의 테마주 이 DHP 코리아와 솔브레인까지 알아봤고요. 중요한 내일장의 공략 또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물 전략 알아보도록 할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내일 접근 전략인데 일단 오늘은 소제목을 대중소 종목군 구분해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자, 먼저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될까? 1순위는 코스닥 중소형주고요. 2순위는 코스닥 대형주입니다. 3순위는 그 다음으로 코스피를 공략해보자라는 그런 말씀이셨고, 자, 테마도 볼게요. 코스닥에서는 신규 상장주를 전략을 짜주셨고, 신규주 개념은 최근 1년 이내 상장한 주식을 말한다라고 꼽아주셨네요. 네, 오늘은 좀 특이하게 좀 더 넓은 범위에서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해주셨는데, 일단 1순위가 코스닥 중소형주예요. 항상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자,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1순위, 2순위, 3순위 나눠서 이렇게 꼽아주셨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거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코스닥 중소형주 하셨던 분들이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 코스피 대형주로 갈아타자. 그러면 엇박자 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코스닥 중소형주 하셨던 분들은 계속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고요. 반대로 그동안 우량주를 쟁여 보셨던 분들은 이쪽으로 해보자 이 얘기입니다. 이거에 왜 중요하냐면 지수가 예를 들어서 바닥 찍고 올라갈 때 가장 탄력적인 게 어떤 건지 아세요? 바로 대형주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바닥 찍고 올라갈 때는 예를 들어서 대형주 먼저 잡고 그다음에 2차 상승할 때 이제 중소형주 잡아야 되는데 그거를 반대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지수는 저점 찍고 올라가는데 왜 내 주식은 안 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메커니즘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상 최고점을 찍었잖아요. 코스피는. 그리고 이제 코스닥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제는 대형주는 뭐 그렇게 할 메리트가 없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코스닥을 하자. 이 설명이고요. 테마주에 관련된 건 간단합니다. 코스피도 있고 코스닥도 있는데 이왕이면 코스닥의 신규 상장주를 접근하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신규주의 개념을 왜 저렇게 말씀드렸냐 이유가 있어요. 원래 신규주가 상장을 하면요 1년 동안은 최대 주주가 보호 예수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못 팔아요. 근데 1년이 넘으면 팔 수 있어요. 그래서 1년까지를 일반적으로 신규주라고 보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좁게 보면은 한 3개월, 넓게 보면 한 1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1년이 안 된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매매하신다 그러면 대략 한 6개월 정도 전후된 거면 딱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코스피 시장도 올라와주고 대형주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시청자분들이 잘 분리해야 되는 것이 올라왔다고 이제 대형주로 내가 또 가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오르지 않은 종목에 기다리시고 공략을 해봐야 하는 그런 시장 전략을 항상 대표님이 강조를 해주시니까요. 그에 따라서 전략도 이렇게 짜주셨으니까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테마에서는 코스닥 신규 상장주인데 막 신규 상장된 주가 좀 시간이 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1년 이내 상장 주식에 한해서 짜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파생 전략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주식 선물 시장부터 알아보시죠. 네, 주식 선물 투자 전략입니다. 추세는 코스피 유통업 짜주셨고 두 번째는 단타인데 코스피에서는 전기전자 의약품을 살펴보자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주식 선물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지신 것 같은데요. 대표님, 추세와 단타, 업종이 좀 달라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추세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 유통업이 좋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바로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제가 대략 한 5배 정도 고평가됐다. 이렇게 말씀드린 종목이 있어요. 그걸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타는 코스피 전기전자 쪽에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뭐 단타가 되지만 삼성전자를 제외한 전기전자, 우량주 중에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LG그룹 관련주를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재료 덕분에 급등했던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 추세로는 유통업, 그리고 단타로는 코스피에서 삼성전자를 제외한 전기전자 업종, LG그룹주들을 좀 잘 봐보자라는 그런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선물 옵션 관련된 전략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네, 선물 옵션 전략입니다. 추세는 관망을 떴고요. 그리고 단타로는 선물을 철저한 양방향 당일 매매, 그리고 옵션은 연동 대응해보자라는 그런 전략 짜주셨습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이 파생 전략도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옵션 전략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추세를 할 이유는 전혀 없고요. 이제 단타를 하시는데, 현재 지수가 예를 들어서 역사상 최고점 기록하는 그 직전처럼, 하루에 엄청나게 급등하고 그럴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도 천천히 올라가거든요. 또 내려간다고 해도 어느 시점에서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떤 수익 구간을 짧게 보면서 양방향 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일단 선물을 그렇게 해주시겠고요. 옵션은 당연히 선물의 방향에 따라서 콜이나 풋을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파생 전략까지 정리 도와주었고요. 이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물어보는 코너입니다. 평촌에게 물어볼 시간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대표님이 잘 이렇게 추려서 여러분들의 상담해 주시는 코너인데 주말 내 걱정이 많으셨던 시청자분들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첫 번째 문자부터 확인할게요. 자, 첫 번째 시청자는요. 3849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평택촌우님. 꼭 상담 한번 받고 싶습니다. NI스틸 4,184원의 비중 35%입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꼭 상담 받고 싶다는 시청자분 오늘 소원풀이 하셨네요. NI스틸 같은 경우에는 4,0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매수가보다 좀 하락하는 가운데 비중 35%인데 네, 대표님 대표님께 꼭 상담 받고 싶었던 시청자분이세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제가 지난주 목요일 저녁 방송 그리고 금요일 스튜디오 방송을 통해서 제가 팁을 하나 드렸었잖아요. 만약에 그거를 알고 계셨다면은 매수 안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전략부터 짜드리면 손절 수익 10% 보시고요. 미보이자는 전업 단위로 120점 1차 매수하자 설명드렸는데요. 잠깐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4,184원입니다. 이게 평균가인데요. 어쨌든 이 가격인데 제가 금요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유형의 차트일 때는 61선 깨지기 전에 매수했다가 손절가 5%로 끊어주던가 아니면 121선 깨졌을 때 매수하자 그랬잖아요. 딱 그 이론이에요. 이것도 제가 만든 이론입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누구한테 주식을 배운 적도 없고 책을 본 적도 없어요. 100% 제가 다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 그 정배열이었다가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정배열이었었냐면 바로 예를 들어서 이 시점이죠. 이때는 보시는 것처럼 5일선 메뉴 있죠. 21선, 61선, 그 다음에 120선 있죠. 이게 정배열이에요. 정배열이었다가 여기서 역배열이 아니라 이제 그 5일선이 이제 21선 이탈했을 때 이때부터는 그 얘기를 했잖아요. 61선 깨지기 전에 하던가 120선 깨지고 나서 하던가. 그럼 지금 어떻게 될까요? 저한테 그 이론을 배웠으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만약에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한다? 이 중간 구간에서 하시면 안 돼요. 물론 이 중간 구간에서도 반등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61선과 120선 사이 나올 수는 있지만 제가 그동안 경험해 본 결과 확률상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종목은 없는 사람들은 121선이 만약에 온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매수하고 아니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지난주에 이동평균선을 통한 매수 시점 잡기 기법을 알려주셨는데 이 차트를 보니까 또 설명이 되네요. 정배열로 갔다가 역배열로 바뀌는 순간 지금 매수가가 좀 아쉬운 부분에 그때 잘못 타이밍이 들어가셔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121선이 온다면은 좀 고려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보내주신 시청자분께서는 손절 10%
10%, 수익 10%에 대한 가격대 설정 도와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565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평소 이 시간 잘 보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애청자분이시네요. CIS 1915원, 비중 10%입니다. 대응 전략 부탁드릴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저희 방송을 잘 보고 계신 분인데, 그런데 지금 오늘 너무, 아쉽네요. 오늘 18%가 넘게 빠졌어요. 1,520원이거든요.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1,900원대 매수하셨기 때문에 지금 계속 횡보했던 그 가격대에서 갑자기 떨어지게 됐는데, 대표님, 오늘 잘 문자 보내주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원래 이 종목은 손절 10%, 수익 10% 정도가 맞습니다. 원래는 맞는데 이미 손절 초과했잖아요.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그냥 내일 비중 10%니까 손절 완전히 처리하시기 바라겠고요. 미보자는 관망이고요. 전업 단타는 당일 매매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주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건 평대촌놈의 차트입니다. 이거 역시 제가 만든 거예요. 저는 추세 판단할 때 이렇게 합니다. 중기 추세는 어떻게 하느냐? 60일하고 120일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61선이 높으면 상승 추세, 낮으면 하락 추세라고 봐요. 이거는 이제 지수나 종목이나 공통됩니다. 그리고 이제 눌림목 매수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 방송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죠. 상승 추세일 때 21선 이하에서 매수한다. 이게 눌림목이고요. 단기 고점 매도는 언제냐? 하락 추세일 때 21선 이상입니다. 그러면 화면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 종목 보시기 바랍니다. CIS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현재 어떻습니까? 파란색 61선이 빨간색 121선 아래에 있습니다. 맞죠? 언제부터?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이 시점부터 하락 추세예요. 그러면 하락 추세일 때는 어떻다고요? 21선 이상이 이게 단기 고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단기 고점이에요. 네, 전부 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단기 고점에서 매수하신 거예요. 거꾸로 매도해야 될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시중에는 많은 차트 이론이 있거든요. 근데 다 제각각 다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거의 다 비슷할 겁니다. 왜? 서로가 서로를 다 참고했기 때문인데, 이거는 제가, 28년 동안 하면서 제 나름대로 만든 이론이니까 참고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IS에 대해서는 이미 손절가가 너무 같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전략 잘 참고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언제 매수해야 될지도 중요하고 언제 내가 단기 고점, 이 매도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에 따른 그런 이동평균선 이용해서 시점을 잡아가는 그런 팁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저희가 화면으로도 띄워드렸고요. 좀 놓치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보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6458님이 보내신 문자예요. TS 인베스트먼트를 가지고 계시네요. 매수가가 4,650원으로 오늘 매수했는데 너무 빠지네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비중은 30% 들고 계시네요. TS 인베스트먼트를 보면은 최근에 매수하셨는데, 오늘은 올랐거든요. 오늘 그래도 양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4,650원. 오늘 매수가가 같습니다.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지금 오늘 매수가와 종가가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손절 10%, 수익 10% 해주시고요. 미보이자는 관망 또는 전업 단타로만 당일 매매하세요. 창투사의 특성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창투사는요,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단기 매매가 좋습니다. 그러다가 코스닥이 한번 뜨거워지기 시작할 때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투사는 미리 들어가서 오랫동안 홀딩한다. 이거 큰 의미가 없고요. 지금은 코스닥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가장 좋은 게 뭡니까? 반도체잖아요. 그런 거 들어갔다가 나중에 코스닥 뜨거울 때 그때 본격적으로 베팅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TS 인베스트먼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손절 10%, 수익 10%, 가격대 그리고 미보유제에 대해서는 관망, 전업 단타 당일 매매에 대한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평촌하게 물어봐 시간 이렇게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드렸고요. 자, 여기서 대표님과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내드릴게요. 대표님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에게 주식 선생님 같은 강의를 오늘도 1시간 동안 꽉꽉 채워주셨습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 보내주신다면요. 대표님이 선별을 통해서 잘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알차게 달려왔는데요. 월요일이었습니다. 내일 화요일 날에 저희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과 주식 교과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